함께 투자하고자 하는 멤버십 종목을 선택하고 투입할 자금 규모와 비중을 디자인하라고 했죠. 선택한 종목에 투입하기로 한 자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말고 매집이 완료되거나 큰 시세가 나오기 전까지는 남겨두라고 했습니다. 분할 매수를 하는 이유는 시장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혹시 모를 절호의 찬스를 기다리기 위함이죠. 1차 매수, 2차 매수까지 잘하다가 남은 자금을 홀라당 다른 종목을 매수하는 데 써버리면 기다렸던 찬스가 찾아왔을 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충동적인 투자보다는 사전에 계획한 투자를 합시다. 멤버십 가입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떡상입니다. 제가 올해 투자해서 가장 아쉬운 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처음 델타 변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방심한 것이 가장 아쉽습니다. 선진국을 필두로 백신 접종률이 빠르게 올라가고 백신 보급이 빨라지는 추세에서 델타 변이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처음엔 한 귀로 흘려버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 처음에 델타 변이 코로나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이 올해 시장 예측도 어긋나게 만들었고 부진한 투자를 이어가게 한 주요 원인이었다는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하지만 아쉬울 뿐이지 후회는 없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도 델타 변이의 출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 뻔하니까요. 김떡상이 전망했던 새로운 거대한 상승은 틀렸다기보다는 변수로 인해 미뤄졌을 뿐이니 작전대로 무식하게 가면 되겠습니다. 시장의 변수를 예측하지 못하더라도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방향이 옳다면 결국 작전은 성공할 겁니다. 그럼 오늘은 여러분이 가장 힘들어하고 델타 변이 코로나의 최대 피해주가 되고 있는 자동차 섹터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금요일 무식한 폭락장이 연출된 영향이 가장 크긴 했지만 하필이면 안 좋은 소식이 함께 전해지며 현대차 그룹주의 하락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소식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안 좋은 소식이라면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이 장기화되면서 판매 감소폭이 커진 건데요. 시장이 얼마나 안 좋은지 이미 예고된 결과에도 불구하고 공매견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저도 반도체 얘기는 그만하고 싶어요. 올해 내내 반도체 핑계만 대고 있으니 김떡상 입장이 말이 아니겠죠. 하지만 자동차를 얘기할 때 반도체를 빼먹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김떡상이 뻔뻔한 거는 이 바닥에서 가장 유명하죠? 여전히 생산이 정상화되는 내년을 생각하면 설레일 뿐입니다. 어우, 또 계란인가요? 일단 내용을 살펴보자고요. 9월에 현대차와 기아는 합산으로 내수 판매가 32.6% 감소했고요. 해외 판매는 15.6%가 감소했습니다. 여기서도 기아가 상대적으로 크게 선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나마 해외 판매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은 좋네요. 아니, 불행 중 다행이군요. 현대차와 기아는 어차피 국내 시장은 지들 앞마당이니 해외 실적 성장이 아주 중요한데요. 글로벌 경쟁사들 대비 상대적으로 선방하지 않았을까 하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판매 부진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수요의 위축으로 판매 부진이 발생한 거면 잠시 도망가야 할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역시나 원인은 수요의 위축이 아니라 반도체 쇼티지로 인한 공급 차질의 문제라는 것은 세상 사람 다 아는 팩트입니다. 분명히 7월 이후 좋아진다고 했죠. 김떡상도 그렇게 전했고요. 그래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잠시 반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델타 변이가 경기 회복을 망치고 올해 주식 시장을 공매견들의 놀이터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7월 이후 반도체 수급의 개선을 전망한 김떡상이 욕을 처먹는 이유는 반도체 부품사가 집중된 동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델타 변이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오히려 공급난이 더 심각해졌기 때문입니다. 아주 그냥 올해 내내 환장할 노릇이죠. 여기에 포드자동차 유럽법인 회장이 분위기 파악 못하고 반도체 쇼티지가 2024년에도 이어질 것이라며 예측하기 어렵다는 발언을 하며 바닥에 있던 자동차주의 주가를 결국 지옥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저도 과거 자료부터 놓친 것이 없었는지를 다시 검토해 봤는데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 지구상의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이 해소되는 시점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고요. 모든 게 지들 멋대로 추정일 뿐이었습니다. 쟤들도 델타 변이의 심각성을 애초에 감지하지 못했을 테니 이해는 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반도체 공급사들의 셧다운만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는 최악을 지났다라는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해소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죠. 더 이상 나빠지지만 않아도 충분히 만족이고요. 그것만으로도 주가는 의미 있는 반등을 시작할 겁니다. 델타 변이 이후 감마 변이, 람다 변이, 떡상 변이라며 초강력 돌연 변이만 나오지 않는다면 최악은 지난 겁니다. 초강력 변이가 나오면 어떡하냐고요? 와씨,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입 3번 때리세요. 매일같이 계란 맞는 것을 넘어 칼 맞을 공포를 느끼며 살 수는 없고요. 저에게 그딴 시나리오는 없습니다. 어차피 팔지도 않을 거, 그따위 시나리오는 쓰레기통에 구겨 넣으시고요. 긍정적인 투자자만이 악재를 버티고 극복해서 떡상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다들 표정들이 왜 또 그러세요? 희망회로 좀 돌리지 말라고요? 그럼 초강력 돌연변이가 나오면 떡락하니 다 도망가라며 불행회로 한번 돌려볼까요? 아이고, 그렇게 불안하면 파시라니까요. 나는 안 판다니까요. 내가 희망회로 돌리던지 말던지, 주식을 팔던지 말던지, 저는 저의 솔직한 생각을 공유할 뿐입니다. 그렇게 불안하면 팔아야죠. 누가 보면 몇 년을 물려있는 줄 알겠어요. 그 정도 정신 상태로 저랑 함께 떡상을 하겠다고요? 반도체 수급난이 해소가 되었을 때 김떡상의 지자랑지를 보며 함께 환호할 것인지 땅을 치고 후회할지는 여러분의 인생 극장입니다. 좋습니다. 여러분이 불안한 이유가 뭔지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우리 따져보자고요.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가 계속 이어지면서 전 세계 자동차 생산량이 770만 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무서운가요? 올해 차량용 반도체 수급 대란으로 글로벌 자동차 업계의 매출 손실이 247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두렵냐고요. 자동차 업계의 매출 손실액을 지난 1월 71조 원에서 5월 124조 원으로 조정한 데 이어 이번에 재차 추정치를 상향한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통계를 예측하는 세상 똑똑하다는 전문가 집단도 계속 틀리고 앉아있는 겁니다. 지구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는 거라고요. 이미 미국 연준의 장인 파월 할아버지가 최근에 살다 이런 인플레는 처음 본다는 발언을 하는 순간부터 지구상에 유일하게 믿을 만한 사람이 소멸된 겁니다. 자동차 생산량 감소치도 지난 5월 예상한 390만 대에서 2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세상의 모든 예상이 크게 어긋나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아니, 무시무시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게 뭐요? 어쩌라고요? 이게 무서우세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이 지경이 된 거잖아요. 반영이 된 겁니다. 예상보다 상황이 갑자기 안 좋아졌잖아요. 동남아에 차량용 반도체 후공정 기업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갑자기 셧다운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솔직히 대만의 TSMC만 쳐다보고 있었지. 말레이시아랑 베트남에 후공정 공장이 있는지는 애널리스트 태어나서 처음 알았답니다. 갑자기 상황이 안 좋아졌으면 당연히 조정을 받아야죠. 이런 이유에서 처맞는다고 후회할 것도 없어요. 이건 틀린 것이 아니라 애초에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과거로 다시 돌아가면 알아차릴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가봤자 동남아에 공장이 있는지 모르고 동남아에서 셧다운을 예측하지 못하는 것은 어차피 똑같습니다. 돌아가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운명입니다. 후회를 할 게 아니라요. 지금의 문제가 투자의 이유를 훼손시켰는지를 정확하게 판단만 하면 됩니다. 자동차 기업의 미래 성장성에 투자를 했다면 전혀 훼손이 되지 않았고요. 그냥 연기가 된 겁니다. 덕분에 내년에는 올해 생산 차질이 기저효과로 큰 모멘텀이 되어줄 거고요. 정말 2024년까지 반도체 수급난이 이어진다면
기저효과의 모멘텀도 2024년까지 이어지는 거고요. 누가 봐도 결국엔 꽃놀이패입니다. 내년과 내후년이 올해보다 나쁠 수가 없는 것은 김떡상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뻔한 시나리오라고 생각되네요. 하지만 단기 생산 차질이 개선되는 것만 기대하고 단타로 들어왔다면 투자의 이유가 훼손이 된 겁니다. 너무 명확합니다. 이런 단기 투자자라면 이미 투자의 이유가 훼손이 되었기 때문에 동남아발 공급 차질이 알려졌을 때 이미 빠르게 탈출을 했어야 했던 거고요. 지금 징징이가 되신 분들은 제가 보기에 어차피 떡상하기 힘든 단타쟁이로밖에 안 보이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작년부터 함께 투자를 해오신 분들은 여전히 덤덤하시고요. 장기 투자자에게는 싸게 매집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가 이어지고 있으니 환호를 해야죠. 나중에 상황이 좋아져서 지금 한 주라도 더 사지 않은 것을 아쉬워하지 말고 누가 더 싸게 후회 없는 매집을 하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리고 올해 내내 생산 차질이 발생하고 있고 3분기에 심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시장인 미국에서의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것도 매우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3분기 전년 대비 9.1%의 판매 성장을 이어갔습니다. 현대차는 제네시스를 포함해 10.9% 증가했고요. 기아는 7.3% 늘었습니다. 기아는 3분기 기준 사상 최대 수준이고요. 현대차는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의 판매가 크게 늘어난 결과로 보입니다. 앞선 9월 판매 데이터를 봤을 때 여전히 기아가 훨씬 선방하는 모습이었지만 이 데이터만 보면 현대차도 미국에서 견조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좋죠? 3분기 미국 시장에서는 현대차그룹과 도요타를 제외한 대다수의 완성차 기업이 차량용 반도체 부품 부족 영향으로 실적이 감소한 것과 대비되는 아주 긍정적인 데이터입니다. 제네시스가 미국 시장에서 기대 이상의 성적을 내고 있네요. 현대차에 있어 당장의 가장 큰 모멘텀은 반도체 수급 해소를 제외하면 제네시스입니다. 훌륭하네요. 제네시스의 첫 번째 전기차인 GV60도 공개했죠. 보고 나니 현대차 주식도 GV60도 모두 사고 싶네요. 특히 이 색이 땡기네요. 안 말리니까 팔 사람은 파시고요. 저는 더 사면 더 샀지 왜 팔아야 하는지 이유를 못 찾겠습니다. 그럼 차트를 보며 얘기를 이어갑시다. 기아 일봉 차트입니다. 바닥에서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캔들을 만들었지만 이에 대적할 만한 최악의 캔들을 바로 만들었네요. 시장이 무너지고 9월 판매 부진 소식이 전해지며 공매견들의 반격이 제대로 먹힌 것으로 봐야겠네요. 하지만 이 캔들이 있기 때문에 더 무너지더라도 결국 회복될 수밖에 없는 가격 라인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대차는 이미 이날에 신호가 힘이 약했기 때문에 공매견들이 아주 쉽게 반격을 할 수 있었고요. 공포가 이어지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깨져도 결국 회복되는 가격 라인에 위치해 있네요. 의외로 현대모비스가 잘 버틴 것으로 보이지만 오일선도 회복 못한 주제에 안 좋은 것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무서울 게 없는 자리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와씨 차트 괜히 봤네요. 하지만 지금 자동차만 이 지랄이 아니죠? 시장 자체가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만큼은 차트를 보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여기가 반도체 수급이 최악을 지났다고 시장이 착각했을 때 만든 자리죠. 다르게 해석하면 정말 최악을 지났다는 것이 증명이 되면 30만 원 부근까지 회복되는 것은 일도 아니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거고요. 현대차의 경우도 여기 25만 원 근처가 반도체 수급 문제가 최악을 지났다는 착각에서 만든 자리이기 때문에 최악을 지났다는 것만 확인이 되면 당연히 회복되는 가격입니다. 이때 착각이 아니라 진짜 최악을 지난 거였다면 더 높은 자리를 향했을 거고요. 기아도 시장이 악재 해소라는 착각에서 9만 원대 가격을 빠르게 회복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악재 해소가 확인이 될 때 회복될 수 있는 가격인 겁니다. 물론 기아도 착각이 아니었다면 더 높은 곳을 향했을 거고요.
자동차 3사는 여기서 더 빠지면 평소 몰빵을 결사 반대했던 김떡상도 말리지 못하는 거고요. 혹시나 악재가 말도 안 되게 지속되면 대출 각까지 나오는 겁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가격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시장이 정상화되고 악재가 해소될 때 기대할 수 있는 주가가 진짜이고요. 단기 투자자가 아니라면 지금의 주가의 의미를 둘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너무 뻔한 겁니다. 제가 특별한 얘기를 하는 건가요? 누구나 다 아는 팩트를 기반으로 얘기를 했고요. 누구나 차트를 보면 쉽게 예측해 볼 수 있는 기대값을 얘기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렵고 무섭고 힘들다면 그냥 주식이 적성에 맞지 않는 거고요. 주식 투자로 성공할 수 있는 자질이 부족한 겁니다. 더 이상 할 말도 없습니다. 시장에 우리를 괴롭힐 단기 변수들은 극복하는 거고요.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자동차 사고로 병원에 입원을 했지만 입원한 병원에서 인생 떡상할 동반자를 만나 잘 먹고 잘 산다는 해피엔딩이라는 것은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그것도 모르고 당장의 사고로 인한 피해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장면이 현재 방영되고 있네요. 그럼 오늘 드라마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이 시간에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본방 사수해 주실 거죠?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줍줍 엔드 존버